안녕하세요, 이영석입니다. 이번 영상은 특별한 정보를 소개합니다. 매주 목요일 밤에요, 오디오 기반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죠, 클럽하우스에서는 실리콘밸리에 근무하는 한국 청년들이 실리콘밸리를 주제로 한 세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기업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팀장급인데요. 그들의 취업 경험이라든지 업계 소식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주제는 매번 다르지만 주로 실리콘밸리에 취업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오디언스로 참여합니다. 그래서인지 취업 조건이라든지 방법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세션에서 나눈 실리콘밸리 취업 팁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합니다. 후배들을 위해서 귀한 정보를 알려주려는 이들의 선의에 대신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영상은 취업 정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오디오로만 들으셔도 충분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이제 제가 현재 알기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한국 학부를 나오고 이제 미국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는 미국 석박사를 가서 이제 비자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취업을 하는 것과, 두 번째는 구글 코리아 가서 구글 본사로 가든지, 아니면 뭐 코로나 이전에 아마존 하이어링 이벤트가 국내에서 있었던 걸로 알고, 또 그냥 그 외에도 국내 개발자 경력을 쌓고 미국 기업에 바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이외에도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또 이 구직 과정에 대한 혹시 조언이나 팁이 있는지 질문 드리고 싶었습니다. 질문을 조금 정리를 하자면, 한국에서 대학 생활을 하고 계시고 끝나고 실리콘밸리에 취업을 하고 싶으신데 그 경로를 이제 두 가지를 알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는 석박사 프로그램을 미국으로 가서 거기서 취직을 하는 거고, 하나는 이제 구글이나 이제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오피스, 그러니까 글로벌 회사에 한국 지사로 먼저 들어가서 그 안에서 내부 트랜스퍼를 하는 그 두 가지 경우를 알고 계신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옵션들이 있는지가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 중에 서울대에서 바로 페이스북으로 온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스북에서 주최를 하는 Grasshopper Conference라는 데를 가서, Grasshopper Conference를 가면은 그쪽에 이제 그 페이스북 리크루터들이 있는 부스가 있거든요. 그 부스들을 찾아가서 레주메를 거기서 제출을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인터뷰를 해서 뭐 페이스북으로 들어온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구글 제 후배 중에 한 명은 이제 그 코딩 컴피티션을 나가서 이제 수상 경력이 있어서, 아무래도 그 코딩 전공하시는 분 같으니까 이제 만약에 그런 해외에서의 약간 알아주는 대회에서 수상 실적이 있으면 구글 리크루터가 먼저 이메일을 보내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뭐 케글 같은 이제 온라인 ML 컴피티션, 그 컴피티션 이런 것도 이제 참가를 하셔가지고 GitHub이랑 그런 링크드인 프로필 업데이트 계속 같이 해주시면 가끔씩 연락이 오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예전에 비해서 이제 H1B라든지 비자 이슈가 조금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합격을 한다라고 해도 그 처음에는 구글 코리아에 갈 수 있는 확률이 조금은 있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본사에 있으면서 봐왔던 그 동생들이나 이제 주변 지인들을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먼저 말씀해 주셨던, 일단은 그 구글 코리아나 페이스북 코리아나 이제 그런 셀룰라이트 오피스를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주재원 비자로 미국에 오시는 것과, 그 다음에 미국에서 석사나 박사를 하신 다음에 취업을 하시는 그 두 개가 사실 가장 흔한 형태이긴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요새는 그래도 뭐 제가 아는 한국에는 이제 스타트업들이 되게 잘 되고 큰 회사들이 많잖아요. 그런 회사들 뭐 예를 들면은 막 샌드버드라든지 막 몰로코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일단은 그 한국인들이 창업을 하셔서 한국 서울로 이제 오피스를 내신 분들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하신 다음에 미국으로 그 회사 안에서 이직을 하시는 것도 요새는 좀 옵션이 되어 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 올 때 아무리 능력이 돼도 비자가 안 되면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거를 질문하셨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진짜 그 두 가지 방법밖에 제일 흔한 것 같아요. 사실 이제 F1을 받아서 그 뭐 스템 OPT를 받아서 그 다음에 H1B로 지원해서, 그게 1이고 아까 말씀하신 그 2는 한국에 있는 코리아 오피스 아니면은 다른 곳에 있는 오피스에서 셀라이트 오피스에서 일하다가 이제 L1을 받아서 오는 경우가 있고, 요새는 또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제 풀리 리모트하게 하려는 추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 내에서만 가능하지만 인터내셔널하게 가면은, 만약 진짜 실리콘밸리에 피지컬리 없어도 된다 하면은 같이 그런 경험, 그 외국에서도 그런 문화를 같이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는 훨씬 많아질 것 같긴 해요. 그 Grasshopper Conference라고 아시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여기서 처음 들어왔습니다. 이런 거 컨퍼런스 같은 거 찾아다니면서 조금 아름아름 또 인터뷰 기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 보시고. 근데 허황된 꿈을 들이면 안 되니까 정말 진짜 현실적인 거는 말씀해 주신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 나머지 방법들은 진짜 레어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으면. 그 그래스하퍼 여자 엔지니어들만 가는 거 아니에요? 저 페북에 있을 때 그래스허버 컨퍼런스 이제 남자도 간 적이 있는데, 참가자는 여자만 뽑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회사에서 남자가 가는데 안 되는구나, 참가는. 이거 가려고 미국까지 오고 그럴 것까지는 아니겠죠, 그쵸? 아니 너무 확률 낮아요. 그러니까 여자여도 맞아요. 그래스허버 컨퍼런스 간다 그래서 그렇게 오는 거는 정말 확률 낮고, 맞아요. 미국에 취직하시는 거는 확실히 석사 오시거나 미국 그 한국 구글이나 페이스북에서 먼저 일을 한 다음에 트랜스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또 네, 하나 알겠습니다. 덧붙이자면 이건 엔지니어링 아니어도 그 전반적인 한국에서 있다가 미국에 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게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이 잘하는 인더스트리가 뭔지 약간 고민을 하셔서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도 K-팝에 관련돼서 잘하고 왜 쟤네들이 저렇게 인기가 많은지 되게 고민하는 미국 기업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걸 예를 하나 들었을 때 한국에서 뭐 빅히트나 막 그런 한국 콘텐츠 관련된 경험이 있으면 미국 회사가 한국에 들어가서 K 콘텐츠를 더 가지고 싶었을 때,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경우 많이 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CJ E&M에서 일했었는데 뭐 넷플릭스가 한국에 진출할 때 K 콘텐츠를 잘하는 사람을 데려오고 싶다 이러면 이제 그런 쪽에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스타트업 일에서 약간 브릿지처럼 경우들도 있고 내가 스타트업에서 있었다 이게 증명이 되잖아요. 혹은 뜬표 같은 걸로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업에 가서 또 하나의 다리를 건너서 오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경로도 요새는 본 것 같아요. 혹시 콜드콜 대해서도 좀 더 얘기했나요? 리크루터들은 콜드 거의 답장 안 할걸요? 미국에 되게 부트캠프 같은 거 많잖아요. 부트캠프를 들어가면은 뭐 CS면 CS, 파트너십이면 파트너십 이렇게 3개월 정도 빡세게 약간 MBA인데 거의 대학원 같은 건데 3개월 동안 이렇게 컨덴스해서 이렇게 만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걸 하면은 이제 프로젝트로 회사에 투입해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부트캠프나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요새 제 주변에는 그거를 통해서 되게 많이 커리어 스위치를 하는 분들도 있었고 실제로 도움을 많이 받은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요새도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네트워킹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하고 만나고 네트워킹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 할 때 약간 팁을 드리자면 이거는 꼭 컴사 아니어도 적용되는 일인데요. 링크드에서 서치 많이 해보시고 이제 거기서 만약에 나랑 비슷한 전공이나 나랑 비슷한 학교를 나와서 내가 가고자 하는 직장이나 내가 가고자 하는 필드에서 일하고 있는 분이 계시면 링크드인 프리미엄 스튜던트 좀 약간 더 싸게 나온 거 있을 텐데 아무튼 그런 거 사용하셔가지고 콜드 이메일 한번 보내보세요. 근데 너무 카피 앤 페이스트 하지 마시고 약간 그 사람 칭찬해 주시면서 막 정말 임프레시브한 커리어를 갖고 계시네요. 저도 이런 쪽에 관심이 있고 이런 쪽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혹시 15분이나 한 30분 정도 시간 내주실 수 있나요? Like, I know you must be incredibly busy. 막 이런 식으로 약간 stroke their ego a little bit. 네, 그런 식으로 한 다음에 그렇게 이메일 보내시면 되게 생각보다 답장 오는 분들 되게 많을걸요? 그리고 만약에 처음 해서 답장이 안 왔을 때 너무 퍼스널리 받아들이지 마시고 정말 바빠서 놓치는 경우도 있으니까 한 일주일, 2주일 기다려 보시다가 답장 없으시면 정말 don't hesitate to follow up. 그러니까 답장 막 following up here 막 정말 바쁘시겠지만 시간 잠깐 내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전화 받았을 때 막 정말 멍청한 질문 하면 안 돼요. 구글에서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질문 하시지 마시고 정말 고민 많이 해서 그 질문 하는 것도 내가 이 사람이 얼마나 내 시간에 가치를 줄 수 있는 사람인가 보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 이 사람을 임프레스 할 수 있는 그런 질문 그리고 정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고 내가 이 부분에 고민을 정말 많이 했다는 보여줄 수 있는 되게 스페시픽한 질문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리퍼럴을 했을 때의 결과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전체 지원자랑 매년 입사하는 사람을 이렇게 나눠보면은 매년 이제 그냥 리퍼럴 통하지 않고 생으로 지원했을 때 붙을 확률이 1%가 안 돼요. 그리고 정확하게
리크루터가 제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을 때 되게 인상이 남는데 그 쌍둥이를 태어날 확률보다 적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서 쌍둥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 봐서 이제 리퍼럴을 안 했을 때 훨씬 더 그 확률적으로는 그냥 수치적으로도 낮기는 하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고용이 되면은 보너스를 주거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엔지니어 쪽은 5,000불, 그러니까 500만 원 정도, 그리고 NG가 아니면 1,000불 정도? 100만 원 정도 받는데요. 그거 받으려고 그냥 아무나 그냥 개나 소나 다 넣어주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이제 나는 내가 너를 정확히 아는 사람 아니면 리퍼하지 않을 거다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링크드인에서 랜덤하게 받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면 효과가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확실히 낫겠지만 그 사람이 막 에디셔널하게 도움 주진 아마 않을 거예요. 제가 사실 페이스북 때 리퍼럴 해줬었는데 리퍼럴 없이는 이제 저 기회도 없었을 거예요. 아마 진짜 인터뷰 저 CS 전공이 아니었어가지고 그런 데이터 포인트가 없어서 그래서 리크루터한테 잘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도 인터뷰 기회까지는 이렇게 줄 만한 가치가 있지 않냐 해서 탑 오브 퍼널이 되게 중요한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레퍼런스 체크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오히려 이 친구 뭔가 하이링 하자는 친구 뭐 인터뷰들 중 5명이면은 인터뷰를 중에서 3명은 하이링 하자고 했는데 뭐 2명은 좀 애매하다고 했으면은 그냥 타이브레이커 작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엔지니어링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리퍼럴은 탑 오브 퍼널 이제 처음 과정에서 레퍼런스는 이제 마지막 과정에서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간략하게.